안녕하세요. 조혜담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연구원 2023년도 중점과제 중에서요. 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연구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허문구 선임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허문구입니다. 저는 주로 균형발전, 지역성장, 지방소멸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죠. 이번 연구의 배경과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이 된 셈이지만 균형 발전의 실상은 오히려 역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를 보면 2015년부터는 지역 내 총생산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낮아졌고 2017년에는 일자리 수에서 수도권이 우세했습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의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죠. 국토 면적 12%인 수도권이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을 삼키는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처럼 지방에는 모의, 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박사님. 오랜 시간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균형 발전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해진 이유는 지방 청년들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지방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지역 경제의 악순환 경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청년은 매년 6, 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입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청년 인구로만 구성된 비수도권의 규모가 큰 군지역 하나가 매년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출산율은 비수도권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은 빠르게 늙어가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상실하는 게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지금 계속 우리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균형 발전도 국가 균형 발전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은 취약 지역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은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컨대 촉닭 소년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판사 A는 그 행동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판사 B는 본인이 스스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럼 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A 지역과 B 지역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을 서울, B 지역을 경북이라고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10개면 경북도 10개여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기울기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점을 찾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비수도권 즉 14개 시도 내에서 불평등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매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전체 불평등을 100이라고 하면
26에서 46%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수치로 딱 듣고 나니까 와 정말 빠르게 간극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성과 뒤에는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균형 발전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게 주요 요인인데 전체 격차 중에서 60% 이상, 최근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법 제도나 거버넌스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법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했는데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역발전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 사례도 다루셨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거나 인사이트를 준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자체의 현안 중 하나는 대기업 유치인데 이걸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칠 수 있을지 모르는 홈런, 대기업 유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익이 있는 번트나 안타, 중소기업이나 성장기업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도박을 하기보단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을 포도줄기처럼 덩어리로 유치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역 테크 허브는 지자체가 각각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기업, 대학, 지원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들 기관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일본의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은 투자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 지원기관, 연구기관에게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은 지자체가 특정 기업 유치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주체들을 덩어리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어떤 단기적, 장기적 실천 과제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 정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시급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셋째는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법과 제도를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산업 고도화로 지역 생산성 증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 인적 자본을 확충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커리큘럼을 지역 산업의 장기 발전 계획과 연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섯 번째는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하고 직주락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앞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연구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지난 20년간의 균형 발전 공과 진단, 그리고 정책 분석, 당면 과제, 실행력 제고 방안 같은 광범위한 내용과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정부의 균형 발전 기본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는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 후반까지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 경제학의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이 됐고 비수도권 인구 증가와도 연결이 됐었죠. 하지만 2010년 이후엔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을 부른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의 디지털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 방향 모색 연구에 대해서요, 우리 허문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 정책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얼마 전 그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지역도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곳과 쇠퇴하는 곳의 흑백 지역 간의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이 보고서가 정책으로 활용되어 쇠퇴하는 흑지역이 번영하는 백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